안녕하세요. 오렌지 리딩의 오렌지 소장입니다. 오늘 샘플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몇 가지 중요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렌지 리딩이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쉽게 풀어주는 강독식 수업이라는 점인데요. 정식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책을 다 준비하고 책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같이 수업을 하는데 오늘 샘플 수업은 아이들이 책이 없이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책의 내용을 화면에 띄울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책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덜 집중할 수 있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은요, 그냥 전체 흐름을 가볍게 체험해 본다는 생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도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냐는 질문인데요. 저는 모든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이 수업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중학교 1학년 학생도 사실 경우에 따라 이 수업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뭘까요? 나이와 학년이 아니라 이 아이가 책을 이해할 수 있고 제 설명을 들으면서 재미있게 수업을 따라올 수 있다면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읽을 책들이 사회 분야 책들인데요. 이 사회탐구 분야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좀 낯설어하는 분야입니다. 생소한 단어들, 또 인물들, 개념들, 또 정치적, 역사적 사건들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책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오렌지 리딩의 장점은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용이 점점 익숙해지고요. 반복되어져서 또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아이들 머릿속에 지식이 쌓인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은 어렵고요. 자,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응원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샘플 수업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지식의 탐험을 떠나는 아주 신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날. 자, 여러분 생각하는 날짜를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올라오네 채팅창에 8월 15일 광복절. 이것도 중요한데 정답은 아니에요. 땡. 5월 5일 어린이날.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정답이 뭘까요? 성탄절? 성탄절 아니고요. 정답은 바로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 내 생일. 농담이에요, 농담. 자, 이렇게 개인적인 중요한 날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말 소중한 중요한 날 언제일까? 자, 이 날은요 1789년 7월 14일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자,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사회 과목, 역사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소장님과 함께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배운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럼 프랑스 혁명이 도대체 뭔지 퀴즈로 한번 여러분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요. 프랑스 혁명은 무엇일까요? 1번 국가의 주인이 왕에서 귀족으로 바뀐 사건. 2번 국가의 주인이 왕에서 국민으로 바뀐 사건. 3번 국가의 주인이 국민에서 왕으로 바뀐 사건.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찍어도 괜찮아요. 자, 정답은요 2번입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국가의 주인이 왕에서 국민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을
책 내용 중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좀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거나 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소장님이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미리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재상이라는 단어인데요. 재상, 이거 왕 있잖아. 왕 밑에 넘버 2,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치면 국무총리, 그걸 재상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루이 16세. 자, 루이 16세는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왕이었는데요. 아이고, 백성들 진짜 열받게 했던 왕이에요. 무능하고 자기 이기적이고 노는 거밖에 모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루이 16세 아내, 프랑스 왕비였어요. 국민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을 때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살아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네 번은 좀 여러분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는데, 장자크 루소.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냥 편하게 그냥 이식하면 돼요.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가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형성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학자입니다. 자,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책인데 바로 사회 계약론이에요. 장자크 루소가 쓴 책이고요. 루소는 이 책에서 국민과 왕이 계약을 맺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국민과의 계약을 파기해버리면 국민이 왕에게 줬던 권력을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그 책이 바로 사회 계약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렌지 프리뷰에서 4명의 인물과 하나의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봤고요. 자, 이제부터 오렌지 소장님의 해설을 들으면서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책을 읽는 시간이에요. 수업 도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정치 79페이지, 누가 나라의 주인인가를 지금 다 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사진은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아주 멋진 궁전, 프랑스 왕들이 살았던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진짜 화려하고 웅장하죠. 자, 베르사유 궁전은 화려해 보이지만 당시 프랑스의 국민들은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프랑스의 국고는요, 이 금고는 텅텅 비었고요, 백성들은 돈이 없어서 빵을 하나 사는 것도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과연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책 여러분 피시고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하,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왕실의 재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허허, 그대는 너무 걱정이 많아. 돈이 없으면 세금을 더 걷어들이면 될 것 아닌가? 돈 많은 상인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게. 루이 16세는 근심이 가득한 재상을 뒤로 한 채 말을 타고 사냥터로 떠났습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데, 백성들이 힘들어하는데 지금 왕이 뭐하러 간다고요? 사냥? 자, 여러분 당시 루이 16세는요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왕이었어요. 정말 한심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루이 16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는 이 백성들의 굶주림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연애는 어떤 드레스를 입고 갈까? 보석은 어떤 게 어울릴까? 그런데 밖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마리오 앙투아네트는 드레스와 보석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왕비마마, 밖에서 국민들이 빵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모두들 굶주리고 있어요. 왕비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여러분, 이 책만 보면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는데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당시 프랑스 국민들의 인구가 얼마였냐면 약 2,8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역사학자들 중에서는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근데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왕비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아우 진짜 이게 왕비가 할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와 나 진짜 나도 진짜 막 화가 나고 막 너무 힘들다 그치? 자 제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할 텐데요. 바로 이 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그 유명한 책인데 아주 비밀스러운 책이에요. 당시 프랑스 국민들이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막 읽었던 그런 책인데 이 책이 바로 장자크 루소가 썼던 사회계약론이에요. 자, 81페이지 아래 한밤중 인쇄소를 또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늦은 밤 종이가루가 날리고 잉크 냄새가 가득한 인쇄소. 두 명의 남자가 부지런히 기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책이길래 이렇게 잘 팔리는 건가? 에휴, 무식하긴. 자네는 루소가 쓴 사회계약론도 모르나? 응? 그게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도 알려주는 건가? 잘 들어. 이 책에 따르면 우리는 왕에게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고 맡긴 거야. 그래서 많은 힘을 준 거고 왕과 우리가 일종의 계약을 한 셈이지. 그런데 왕이 정치를 엉망으로 해. 그럼 국민은 어떻게 해야겠어? 계약이 파기된 거라고 봐야겠지. 그럼 왕을 쫓아낼 수도 있단 말인가? 거기까지만 말하게. 여러분 루이 16세가 이 책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당연히 싫어해도 너무너무 싫어했죠. 그래서 즉시 출판 금지. 자, 여러분 프랑스 국민들은 금지가 된 책이지만 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루소의 사회계약론 핵심 내용을 자막을 보면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루소의 사회계약론 핵심 내용은요. 첫 번째, 왕은 국민과 계약을 맺은 존재다. 왕이 계약대로 정치를 잘하면 오케이. 하지만 왕이 계약을 깨고 자기 욕심만 챙긴다면 국민은 권력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사회계약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왕이 아니라 국민이,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자, 이 말은요, 당시 프랑스 국민들에게 너무너무 큰 희망이 됐습니다. 결국 이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바로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인 뿌리가 되었어요. 자, 당시에 소장님처럼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은 상인들이 파리 시내에서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82페이지 파리 시내.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옷을 말끔히 차려입은 몇몇 신사들이 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귀족들이 하는 일이 뭔가? 빈둥빈둥 놀면서 왕의 비유나 맞추는 게 전부잖아.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건 바로 우리 상인들이지. 우리가 없으면 누가 돈을 벌어들인단 말인가? 그런 우리에게 정치에 참여할 기회로 그런 기회를 하나도 안 준단 말이야? 대신 세금은 더 내라고 닥달한단 말이야? 이대로는 안 돼. 무슨 수를 내야 해. 근데 소장님, 세금이 뭐예요? 아, 세금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번 돈 있잖아. 그 번 돈의 일부를 국가에게 내는 걸 세금이라고 하지. 자, 상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많은 세금을 국가에 냈어. 근데 정치에 참여할 수 없고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야. 반면에 귀족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데 모든 걸 다 귀족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
분통이 터지지. 불만이 많겠지. 자, 그래서 상인들이 이 불만을 가졌던 것들이 프랑스 혁명에 큰 역할을 했어요. 자, 프랑스에서 정말 가난했던 계층이 있는데 그분들은 바로 농민이었어요. 자, 농민들은 과연 이 왕과 왕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자, 82페이지 두 번째 문단 농촌 마을 광정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책 펴시고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 왕은 날마다 사냥만 다니고 왕비는 새 옷이니 보석이니 하면서 나라 살림을 거덜내고 있어. 그 돈을 누가 다 냅니까? 우리같이 못 사는 농민들이잖소. 맞아요. 작년에 농사를 완전히 망쳐서 겨우 빵 한 조각으로 5 식구가 하루를 버텼다고요. 더 이상 왕과 귀족 밑에서 노예처럼 살 순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갑시다. 파리로 가서 왕과 왕비에게 빵을 달라고 하자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왜 프랑스 국민들은 빵을 살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1788년과 1789년도에 프랑스에 엄청난 기후재앙이 있었어요. 비도 안 와가지고 심각한 가뭄이 들었고요. 또 겨울에는 너무 추위가 심했어요. 결국 농사가 망쳤던 것이죠. 그래서 식량 부족으로 빵값이 그냥 폭등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빵 한 조각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던 처참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현실에 분노한 농민들이 마침내 파리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왕비에게 직접 빵을 달라고,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요구하기 위해서죠. 드디어 1789년 6월 20일 프랑스 국민들이 뽑은 약 500명의 국민 대표들이요, 왕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베르사유 궁전으로 몰려갔습니다. 바로 3부 회의가 열리는 장소로 갔는데, 글쎄 여러분, 회의 장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창과 칼을 들고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루이 16세가 시켰거든. 그래서 국민 대표들이 회의 장소를 급하게 찾다가 비어있는 왕실 실내 테니스 코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 대표들이 왕실 실내 테니스 코트로 몰려가가지고 회의를 하고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83페이지입니다. 테니스 코트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프랑스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국민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을 국민의회라고 부르겠습니다. 프랑스 왕은 더 이상 우리를 처벌하거나 함부로 세금을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프랑스를 다스리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 것입니다. 왕도 그 헌법을 따라야 하고 우리의 의견을 들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테니스 코트의 서약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라는 새 시대의 문이 바로 이 테니스장에서 활짝 열리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렌지 워크북을 펴시면요, 책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퀴즈가 있어요. 자, 1번 문제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왕의 이름과 왕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루이 14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2번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3번 마리 16세와 루이 앙투아네트. 4번 헨리 8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정답은 뭔지 여러분 적어주시고요. 자, 2번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1번 부동산 계약을 잘해야 돈을 번다. 2번 국가의 주인은 왕이다. 3번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은 왕과 계약을 맺어 권력을 주었다. 4번 국민은
프랑스 왕에게 사과해야 한다. 자, 정답 몇 번이죠? 네, 적어주시고요. 자, 3번. 민주주의를 최초로 시작한 나라는 1번 프랑스, 2번 대한민국, 3번 미국, 4번 고대 그리스 아테네. 자, 너무 쉽지? 자, 4번입니다. OX 퀴즈인데요. 프랑스는 과거 왕이 나라의 주인이었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적어주시고요. 자, 5번입니다.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는 빨리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수행평가에 강해지는 글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 줄 쓰기인데요. 오늘 나는 민주주의란 땡땡땡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주세요. 민주주의란 땡땡땡땡땡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적어주시고요. 자, 2번입니다. 왜 프랑스 국민들은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나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수행평가는 정답이 있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정답을 내가 알건 모르건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을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왜 우리는 민주주의를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해서 쓴 글을요, 여러분 오렌지 리딩 앱에다가 여러분들이 과제로 미션 수행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샘플 수업을 전체를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꼭 우리 수업할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